네, 시간이 돼서 오늘 MLB 그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 현재 인턴으로 계시고 다음 학기에 이제 석사 과정으로 진학 예정인 성시윤님께서 ACL 2025에 액셉된 The Distracting Effect, Understanding a Relevant Passage in Reg 논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The Distracting Effect, Understanding Irrelevant Passages in Reg이고요. ACL 2025년 메인에 억셉되었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레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레그의 이슈 중 하나인 Distracting Passage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Distracting Effect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험 결과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레그는 그 외부 지식에 해당하는 문서를 청크로 나누어서 인베딩으로 변환한 뒤 저장하고 있다가 유저에게 퀘스천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역시 인베딩으로 바꾼 뒤 코사인 유사도 등으로 그 유사도를 바탕으로 문서에서 찾아와서 관련 있는 청크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랭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관련도를 기준으로 순위가 높은 순서를 다시 정해서 LLM에게 원래의 퀘스천과 함께 전달해서 응답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벡터 검색을 해서 그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것을 후보를 찾는 것을 리트리빙이라고 하고, 그리고 리트리빙 결과를 바탕으로, 연관성을 바탕으로 다시 순서를 정렬하는 과정을 리랭킹이라고 합니다. 먼저 리트리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팔스와 덴스입니다. 일단은 스팔스는 단어 기반의 필수 벡터를 사용해서 각 문서나 지리를 단어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덴스 리트리버는 신경망을 기반으로 의미 기반의 밀집된 벡터로 인코딩을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하는 방법은 스팔스 리트리버는 인버티드 인덱스를 통해서 키워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덴스 리트리버의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와 같이 벡터 간 의미적 유사도를 계산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스팔스 리트리버의 장점으로는 일단 결과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시간, 공간 및 계산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댄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의미적 유사도를 잘 포착할 수 있고 동의어와 의역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이제 검색할 때 단순하게 단어가 일치하는 것보다 더 넓게 연관된 개념을 검색하기 때문에 리콜이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팔스 리트리버의 단점으로는 언어에 대해서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어나 의역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댄스 리트리버의 단점으로는 인베딩으로 바꾸는 그 사전 훈련이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계산 비용이 좀 높고 그리고 벡터를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리랭커인데요. 리랭커는 보통 이제 크로스 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쿼리와 문서를 받아서 인베딩으로 변환한 뒤에 어, 이제 유사도를 구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그 문제 중 하나인 디스트랙팅 패시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레그에서 검색의 결과가 항상 성공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디스트랙팅한 패시지가 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그냥 외부 지식 없이 LLM이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검색 결과가 안 좋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디스트랙팅한 패시지가 포함되었더니 LLM이 이거 보고 답변하느라 답변을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트랙팅한 패시지라는 것은 무작정 엉뚱한 소리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정답을 내는 데는 그것과는 무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LLM이 쉽게 휘둘려서 안 좋은 답변을 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서 일단 인스트럭션은 그냥 주어진 도큐먼트를 보고 쿼리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인데 여기 퀘스천이 한 솔로라는 사람이
이전에 누가 밀레니엄 팔콘을 소유했는가를 묻고 있는데, 원래는 그 골드 더큐먼트인 3번을 보고 그 란도라는 사람이 카드 게임에서 이겨서 어, 그 밀레니엄 팔콘을 땄다고 했으니까 란도가 정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란도라는 사람으로부터 땄으니까 란도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솔로라고 정답이 잘못 나왔는데, 1번 더큐먼트를 보시면은 주제가 한 솔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답을 내는 데는 좀 이렇게 무관한 그런 내용인데, 주제적으로는 의미론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LLM이 이것에 휘둘려서 답변을 잘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쿠코나스 등은 그 도큐먼트를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 네 가지 타입 중에서 디스트랙팅한 도큐먼트가 성능을 해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골드는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GT가 어노테이션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어, 그 정답을 의미하는 그런 도큐먼트를 말하고요. 그다음 렐레번트는 골드처럼 역시 관련 있고 정답을 담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GT라고 그 어노테이션 되진 않은 그런 문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랜덤은 그냥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는 그런 무관한 패세지를 갖다가 랜덤 더큐먼트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디스트랙팅은 주제와 관련은 있지만 정답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트랙팅한 문서가 렉에 주어졌을 때 그 개수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분석한 것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디스트랙팅한 것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갈수록 떨어지더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는 인스트럭션이고요. 그리고 far, mid, nea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월드 더큐먼트와 쿼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정해서 위치에 따른 편향을 제거해서 공정한 실험을 하기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 등은 검색 노이즈를 7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이제 각각의 종류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노이즈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시멘틱 노이즈는 이제 질의와 주제가 좀 벗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 노이즈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텍스트랑 뭐 URL이랑 코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노이즈를 갖다가 데이터 타입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레갈 센텐스는 문법 오류나 이제 무의미한 단어 조합으로 된 문장 등, 그래서 약간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느낌의 그런 노이즈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C는 카운터 팩츄럴이라서 틀린 사실이나 아웃 오브 데이트한 내용이 포함되는 노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서포티드 노이즈는 질문과 관련은 있지만 정답을 포함하지는 않는 그런 노이즈고, 마지막으로 프라이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실험 결과는 이제 골든 올리와 비교해서 각각 유형의 노이즈가 포함되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카운터 팩츄얼이라고 하는 CN이라고 하는 노이즈가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자명한데, 그 외에는 그 기본적으로 이 논문의 인사이트가 기존의 통념과 달리 좀 성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노이즈도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전형적으로 많이 다뤄진 노이즈에 해당하는 서포티브 노이즈가 역시 기존의 관찰과 마찬가지로 성능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연구들은 룰 베이스를 기반으로 검색된 문서의 유형을 레이블을 부여한 다음에 각각의 레이블 문서 유형에 대해서 결과적인 정확도를 측정함으로써 문서가 유형에 따라서 그 랩의 QA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의미론적으로는 연관되어 있지만 정확한 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성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밝혀냈습니다. 이런 디스트랙팅한 도큐먼트가
항상 그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의 문제 정의를 해보자면, LLM에 대해서 디스트랙팅한 패스지의 효과를 평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들이 밝힌 디스트랙팅한 문서가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아이디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디스트랙팅한 정도가 얼마나 디스트랙팅한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일단 어떤 패시지가 얼마나 디스트랙팅한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수식화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표의 값에 따라서 렉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 지표가 유효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트랙팅 패시지를 획득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디스트랙팅 패시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스트랙팅 이펙트 값이 특히 높은 강한 디스트랙터들이 가진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메소드로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트랙팅 이펙트의 정의는 방해하는 패시지가 주어졌을 때 LLM이 응답을 억제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수식적으로는 그 Q와 P가 주어졌을 때 no response라고 LLM이 답할 확률을 1에서 빼는 것인데 여기서 P는 쿼리 Q에 대해서 무관한 문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메트릭으로서 기존처럼 맞다 아니다의 바이너리한 이런 하드 레이블이 아니고 확률 기반한 것으로 해서 0부터 1까지의 연속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구하는데 뭔가 추가적인 레퍼런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쿼리와 패시지와 LLM과 토크나이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은 이제 계산된 디스트랙팅 이펙트 값입니다. 먼저 쿼리와 패시지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한 뒤 이 프롬프트를 토크나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래서 도큐먼트와 퀘스천을 주어지고 여기서 답이 도큐먼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no response라고 답하라. 그리고 원래 알고 있던 지식에 기반해서 답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answer 콜론 no response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약간 이것을 바탕으로 LLM이 그 맨 마지 답변에 대해서 no response라고 답할 그런 확률을 구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화된 토큰들에서 노 리스폰스가 등장하는 이제 인덱스를 찾아서 이것을 타겟 포지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 리스폰스 문자열을 토크나이징 했을 때 나오는 첫 소브 토큰을 타겟으로 해서 그것을 타겟 토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입력 토큰을 LLM에 넣어서 이제 각 위치에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위한 로직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즈 행렬의 쉐입은 스퀀스 길이 곱하기 보캐블러리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즈 행렬의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 위치에서 다음 토큰으로 특정 어휘가 선택될 확률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타겟 포지션이 그 노 리스폰스가 나오는 그런 인덱스라고 했는데 거기서 빼기 1을 함으로써 바로 그 직전 위치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위치에서 다음 위치를 예측할 때 노 리스폰스가 나올 확률이 몇인지를 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프롭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구한 프롭을 1에서 뺀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LLM이 모르면은 no response라고 답하라고 한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약간 내부 지식을 바탕으로 멋대로 응답을 생성하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omparative usage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 이것은 D2를 그 단위의 절대적인 지표로 보지 않고 여러 개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적 랭킹 점수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쿼리 Q에 대해서 후보 패시지를 N개를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N개의 패시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디스트랙팅 이펙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D 값이 큰 것부터 해서 순위를 매겨서 정렬함으로써 가장 디스트랙팅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순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컴패리티브 유세지입니다. 이 논문 저자들이 이렇게 P1, P2, Pn을 주고 순위를 매기는 행동을 여러 모델마다 다 해보니 그렇게 나온 순위가 모델들에 상관없이 꽤 비슷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이 격자가 서로 다른 LLM들에 대해서 구한 이 패시지 디스트랙팅 이펙트 순위 간의 스피어맨 상관계수가 대체로 0.5에서 0.8 정도로 높게 나오면서 떤 패시지가 더 강하게 디스트랙팅 하는가의 순위가 좀 일관되게 나타난다. 여러 모델에 대해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이 어느 정도라도 지시를 무시하고 멋대로 답변을 내는 경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패시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순위 비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적인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쿼리에 대해서 디스트랙팅 이펙트를 검사해볼 그런 패시지 캔디데이츠가 필요한데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론 두 가지를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색 기반과 생성 기반의 방식입니다. 검색을 먼저 설명하면 이제 스탠다드와 스큐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검색 기반으로 디스트랙팅 패시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 검색 결과 중에서 이제 관련성이 높다고 상위에 배치된 것들 중에서 렐레번트하지 않은 것들이 바로 디스트랙팅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렐레번트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라운드 트루스를 포함하냐 하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색 결과에서 그 마지막에 GT를 포함하는 패시지들을 배제하는 로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스탠다드 RST라고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가 스탠다드 리트리버의 변형된 버전인데, 얘는 아이디어는 쿼리에서 관련된 문서를 뽑되 이것이 정답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뽑자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서브 트랙트와 프로젝션입니다. 서브 트랙트는 이제 정답 벡터 전체를 람다 배만큼 직선으로 빼서 이제 지리 벡터를 평행 이동하겠다는 아이디어이고 이제 프로젝션은 정답 벡터에 대한 투영을 구해서 이를 람다 배만큼 빼서 정답 방향 성분만 쿼리에서 삭제를 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논문에서는 1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쿼리에 관련된 문서를 뽑되 정답과는 좀 이렇게 덜 관련된 방향으로 뽑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반영된 네, 그런 수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탠다드와 스큐드 리트리빙 방식을 알아봤고 이제 제너레이팅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기존 연구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총 네 가지 카테고리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바스모프 등과 이제 압두마일코프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는 제가 찾아봤을 때 이제 자연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LLM이 어떤 유형의 문장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잘 못하고 이런 것을 분석한 네, 그런 논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토픽이 related 토픽입니다. 이제 이것은 질문과 매우 관련이 있는 패시지이지만 정답은 포함하지 않는 디스트랙팅한 느낌 있는 그런 토픽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에이브러햄 링컨이 언제 태어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패시지는 에이브러햄 링컨 자체가 아니라 에이브러햄 링컨의 장남인 로버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관련은 있지만 정답은 포함하지 않는 네,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히포세티컬인데 이것은 정답이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술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퀘스천이 이제 5주년 이제 기념 선물로 전통적으로 뭐가 좋냐고 물어봤는데 원래는 서양권에서 나무를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스지를 보면은 그 갑자기 고대 로마 시대를 상정하면서 이때는 이랬다 이렇게
전혀 다른 답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달라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술하는 상황을 네,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네게이션인데 얘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되 이것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부정을 붙여서 전달해서 마치 진실을 바로잡아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어,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은 학생들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하게 틀린 잘못인데 이것을 앞에 부정을 붙여서 오해를 바로 잡아주듯이 전달을 하는 네,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 유형을 보면서 다른 유형들은 약간 디스트랙팅 하겠다라고 좀 직관적으로 다가왔는데 이 유형만은 좀 개인적으로 잘 와닿진 않았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냥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영감을 받아서 카테고리화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달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것은 좀 발언이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디스클레이머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틀린 정보를 좀 그럴 수도 있다. 좀 이런 느낌으로 진술하는 그런 기법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예시에서는 이제 피라미드가 벽돌, 흙, 모래 등을 둥글게 이렇게 경사지게 둘러싸인 뭐 제방을 이용해서 지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틀린 것이고 뭐 석회암 블록 같은 걸 통해서 지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틀린 정보를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가정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상황을 모달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스트랙팅한 패시지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제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총 4가지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응답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해당 쿼리를 바탕으로 검색한 것들 중에서 레퍼런스 앤서, 다시 말해 GT가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GT가 없는 것들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러내고 나니 1926개, 900 몇 개 이렇게 해서 그 개수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약간 모듈적인 설명인데, 이제 리트리버 소스는 위키피디아 덤프를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돼 있는 것을 분할해서, 그리고 벡터 DB는 파인콘 벡터 DB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벡터 임베딩을 저장하는 DB로 코사인 유사도로 벡터 간 유사도 기반으로 검색하는 약간 유명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임베딩 모델은 이제 E5 베이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버트 베이스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릴랭커는 BAAI 기반 모델을 사용해서 상위 20개 패시지를 취급하도록 하며 어, 리랭킹 과정을 거친 것들을 이제 아까 검색 결과에다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제안하는 검색 기반 디스트랙팅 패시지의 생성 방법은 순위가 높을수록 이제 디스트랙팅 이펙트가 높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리랭커를 쓰든지 쓰지 않든지 경향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며 논문에서는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그 디스트랙팅 패시지를 옵테이닝하는 기법들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평균 디스트랙팅 이펙트 분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총 8개의 방법으로 그 디스트랙팅한 패시지를 뽑아낸 것인데 이제 그 분포를 유형별로 봤을 때 스탠다드 리트리버의 리랭커를 가한 이 RST 플러스가 평균 디스트랙팅 이펙트가 높게 나타나는 패시지를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트 디스트랙팅은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각각 8가지 방법론을 바탕으로 디스트랙팅 패시지를 생성하는데 그 쿼리마다 가장 높은 D를 뽑아낸 방법론이 다른데 그 가장 높은 D를 얻은 것들을 이제 분포로 쳤을 때 이 분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방법이 이제 이것은 쿼리별로 가장 디스트랙팅한 이펙트가 큰 패시지를 생성한 비율인데
파란색은 해당 방법이 유일하게 최고의 디스트랙팅 이펙트를 기록한 질의 비율이고, 주황색은 다른 방법과 동점, 그러니까 최고점이긴 한데 다른 방법과 같은 점수, 동점으로 가장 높은 D 값을 기록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약간 알 수 있는 것이 그 스탠다드 리트리버의 리랭크 과정을 거친 가장 높은 D를 기록한 방법론은 이제 왜 이렇게 나타났냐고 하면은 LLM은 답과는 무관하지만 이제 답처럼 보이거나 답과 밀접하게 연관된 잘못된 정보일 때 가장 D가 높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RSQ도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답 인베딩을 쿼리 인베딩에서 약간 이제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는 문서를 뽑기 때문에 오히려 LLM이 얘를 보고 아 얘는 답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혼동이 올 만한 그런 힌트가 좀 더 부족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그 골드 패시지만 제공했을 때와 그리고 약한 디스트랙터를 함께 제공했을 때 그리고 강한 디스트랙터를 함께 제공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 약한 디스트랙터는 이 숫자 값이 0.2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를 하고 하드 디스트랙팅은 0.8보다 큰 값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올리 골드만을 모델에게 줬을 때보다 디스트랙팅 값이 높은 문서를 함께 줬을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소형 모델뿐만 아니라 라마 3.3, 70빌리언 등 대형 모델에서도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방금 전에 확인한 그 디스트랙팅 이펙트 따른 정확도 하락을 봤을 때 하드 디스트랙터에 대해서 그 정확도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뭔가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하드 디스트랙터들을 바탕으로 뭔가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이것을 모델의 강건성 향상에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웨그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방금 전에 확인한 인사이트가 하드 디스트랙터가 끼면은 성능이 떨어진다였으므로 이런 하드한 것들을 바탕으로 트레인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웨그를 파인 튜닝하면은 더 로버스트해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그 NQ 데이터셋에서 800개의 데이터를 샘플링 해가지고 어, 총 그 Q와 A 스타와 라시피를 만드는데 여기서 Q는 쿼리 질문이고 A 스타는 이제 정답을 의미하는 GT이고 P는 그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패스지 집합인데 여기선 5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플 셋 같은 거를 이제 트레이닝 인스턴스로 삼아서 네,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 여기서 그 패스지 P를 구축할 때 전략을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일단은 리트리브 전략은 아까 언급드린 R 스탠다드와 R 스큐드를 사용한 결과에서 탑 5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리트리브 전략이고 이제 리랭크 전략은 검색 전략에서 그 방금 리트리브 전략에서 리랭커만 더 도입해가지고 어, 사용을 하겠다. 거기서 탑5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드 전략은 어, 50%는 이제 방금 위에 리랭크 전략에서 상위에 배치된 순서대로 봤을 때 그 쭉 보다가 정답이 있는 것을 포함한 응답을 하나 가지고 오고 나머지 4개는 그냥 디스트랙팅 이펙트가 가장 높은 4개로 나머지 채워서 5개를 채우고 나머지 50%는 그냥 D 값이 높은 5개 문서를 갖다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습 설정 같은 건데, 모델은 라마 3.2 3빌리언과 3.1 8빌리언 인스트럭션 튜닝된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에포크와 러닝 레이트와 배치 사이즈 정보가 나와 있고, 그래서 파인 튜닝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을 이제 비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트레인 데이터셋 만들 때 NQ에서 800개를 샘플링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남은 것들을 갖다가 어,
남아있는 것들을 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활용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위해서 그 팝 QA와 트리비아 QA와 웹 QA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얘네 테스터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도 그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을 똑같이 적용해서 어, 데이터셋을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고르게 셔플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실험 결과인데 여기서 어큐레시 언더바 U는 검색이 실패한 상황 같은 것인데 이제 주어진 패시지가 모두 틀린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ungrounded라는 뜻인데 관련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어, 어큐레시 언더바 G는 grounded라고 해서 옳은 패시지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강한 디스트랙터를 활용해서 파인 튜닝하는 하드라는 기법이 이제 검색에 실패한 상황처럼 유효한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 즉 어큐레시 언더바 U일 때 강건함을 보여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가 볼드체로 보스가 안 보여. 했을 때 21.4, 14.9 이렇게 로버스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점 역시 드러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주되는 어크래시 언더바 그라운데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색 결과 중에서 도움이 되는 유효한 것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상황에서는 항상 높은 정확도를 이제 기록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약간 시사하는 바는 뭐 소타를 달성했다까지는 아닌데 이제 디스트랙팅 이펙트가 높은 그런 하드 디스트랙터를 활용해서 그런 LLM을 좀 이제 검색에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좀 제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우선은 디스트랙팅 이펙트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를 제안해서 이제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그 지표가 유효함을 입증을 했고, 그리고 유효함을 나타내는 근거들이 다양한 LLM과 높은 상관관계가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더 큰 D 값에 대해서 이제 정확도가 더 크게 떨어짐을 보임으로써 제안하는 지표의 유효성을 좀 간접적으로 입증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트레이팅 이펙트가 높은 패시지를 얻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개발해서 제공했다는 것인데, 어, 여기서 특히 어, 디스트레이팅 이펙트 값이 높은 하드 디스트랙터가 이제 왜 중요한지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D 값이 큰 하드 디스트랙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그 LLM이 이제 이런 디스트랙터에 대해서 좀 더 강건하게 튜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네,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아까 디스트랙팅 이펙트 값이 큰 문서를 주어졌을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실험에서 여기서는 약한 디스트랙터와 강한 디스트랙터 이렇게 0.2, 0.8 상당히 좀 구간을 넓게 잡았는데 구간을 조금 더 촘촘히 잡아서 그에 따른 정확도 하락 그런 양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과 그리고 마지막 실험에서 어, 그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어큐레시 그라운디드 즉 검색 결과에서 좀 유효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항상 높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온 게 약간 리미테이션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댓글이나 손들기 해주시면 되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40쪽에 가보면 이제 디스트랙팅 에펙 관련해서 이제 피어슨 계수를 그린 게 있는데, 뭐,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라마 시리즈는 라마 시리즈끼리 높게 나오고, 약간 켄 시리즈는 켄 시리즈끼리 높게 나오고, 팔콘 시리즈는 팔콘 시리즈끼리 높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이게 학습한 데이터가 비슷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아키텍처가 비슷해서 그런 건지 약간 왜 그럴까 약간 약간 그 궁금해요. 라마끼리 높게 나왔다는 게 혹시 1.0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자기끼리는 높게 나오는 게 맞는데 네. 뭐 라마 3.23B하고 라마 3.18B가 0.76이면은 네. 수학에서 높게 나온 거니까 근데 또 보면은 또 팔콘 3B랑은 또 0.54 이렇게 나와서 약간 낮게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높게 나온 게 비슷한 그 모델 패밀리끼리는 높게 나와서 이게 학습한 데이터가 비슷해서 그렇게 높게 나온 건지 아니면 모델 어, 아키텍처가 비슷해서 그런지 궁금했어요. 약간, 네, 좀 일리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같은 시리즈의 모델은 좀 학습한 데이터나 좀 아키텍처 같은 부분에서 좀 공유되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높은 상관관계가 도출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네, 여기서는 이제 낮은 것도 이제 최소 0.4 후반대로서 이제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를 조금이나마 보인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좀 순위를 예측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관계수가 조금 높게 나오기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어, 좀 입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같은 시리즈의 모델들은 학습한 데이터나 아키텍처 같은 특징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높은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바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순위를 가지고 잰 거잖아요. 네. 순위는 몇 개 가지고 매긴 거예요? 아, 그, 여기서 이제 n 값에 따라 다른데, 그, 이 논문에서 사용한 n 값이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네,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10페이지에서 이게 그 디스트랙팅 더큐멘트가 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 성능이 낮아진다라는 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에서 왜 MPT는 그 개수가 많은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 혹시 맨 왼쪽에 네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약간 아웃라이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일단 일단은 대체적인 경향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디스트랙터가 개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경향성을 약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인데 좀 여기서는 약간 아웃라이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원인에 대한 질문. 네. 그 이유가 뭔가 질문. 그래서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 갑자기 0.2로 뛰었다가 그래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서 그 명확한 근거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추측되는 것은 단순한 아웃라이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페이지 35쪽에서 아까 앞에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와 관련해서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말씀하셨다. 네, 맞습니다. 이제 논문에서의 기본 가정이 LLM이 정보에 대한 정보를 컨텍스트에서 찾을 수 없으면 네. no response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라는 강한 어썸션이 하나 있고, 근데 꼭 그렇게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것이 모든 패시지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랭킹은 여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패시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게 독립적으로 지금 패시지들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LLM이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고 파라메트릭 메모리를 활용을 해서 좀 컨텍스트 없이 정답을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아직까지는 LLM의 할루시네이션 현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패시지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주장이 좀 강한 또 어썸션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리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패시지들이 이제 좀 완전히 독립적인 경우에는 이제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런 경향성이 포착될 것 같은데, 어, 제 생각에는 이 논문에서 디스트랙팅한 패시지를 옵테이닝하는 파이프라인이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총 8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독립적이진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 패시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든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지는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또 다른 어썸션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논문의 저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한 사전적인 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이 단순한 말로만 하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저자들이 어쨌든 디스트랙팅 이펙트라는 매트릭을 제안을 하는 건데, 이 매트릭이 정말 유효한 게 맞는가라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네, 그 방금 질문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뭐 좀 섞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할루시네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LLM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인스트럭션을 안 따라서 I don't know, 아까 I don't know가 아니라 no 뭐 리스폰스를 음, 뱉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그 코릴레이션 보여준 비교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발표자분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순서 자체가 코릴레이션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모든 LLM이 공통적으로 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문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물론 그런 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게 LLM의 뭐 다른 LLM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니까 일단은 디스트랙팅 그 이펙트를 재는 그 메트릭 자체는 어쨌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질문자 분께서는? 그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이 실험을 어, 코릴레이션을 통해서는 모든 LLM이 다 공통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냥 하나의 LLM에 대해서 이 디스트랙팅 이펙트가 정말로 이 LLM이 관련 없는 정보를 판단하는 것을 재측정하고 있는 지표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제 공통되게 나타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건 아니다. 실제로 잘못된 게 무조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계속 남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55페이지 가주실까요? 네, 그 리서트 쪽에서 리랭킹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좀 궁금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리랭크를 쓰든 안 쓰든 이제 약간 경향성이 그 순위가 높은 게 D 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리랭크를 이제 약간은 쓰면은 더 심해진다는 것이 어, 무엇이냐면 그 이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리랭커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디스트레이팅 이펙트가 더 큰 경향성이 약간 이제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더라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그 설명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그 파인 튜닝에서 그 P를 구성하는 세 가지 전략에 약간 이런 결과에서 탑 K를 갖다가 다섯 개를 갖다가 쓰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설명하는 그런 근거로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탑 K 순서가 높은 것들이 이제 더 큰 D 값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쓰겠다. 그런 네,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왜 리랭킹을 했을 때 더 딕스트래킹 이펙트가 세지는가가 제 네. 질문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음, 그, 아, 네. 기본적으로 이 R이라는 기법이 디스트레이팅 패시지를 생성하는 기법인데, 그래서 디스트레이팅 하다는 것은 문맥상으로는 연관되어 있지만 정답을 포함하진 않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리랭커를 여기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연관성을 좀 더 강하게 해서 그것들이 좀 더 높은 것에 위치되게 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혹시
약간 그러면은 그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문서 자체가 이미 디스트릭팅 된 애들이고, 그거를 리랭킹을 다시 하니까 훨씬 더 렐레번트한데 답이 없는 것들이 더 상위 랭크로 올라가서 디스트릭팅 이펙트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뒤에 파인 튜닝 메소드 쪽에서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이게 뭐를 파인 튜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파인 튜닝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파인 튜닝 할 때 모델은 라마 3.2.3이랑 3.1을 썼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리더인 것처럼 상정하고 튜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튜닝할 때 그 해야 되는 태스크랑 그 패시지랑 쿼리랑 이렇게 전달해줘서 그에 따른 정답. 그래서 이것들 하나로 묶어서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뭔가 리트리버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리트리버는 학습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리트리버가 뭔가 잘못 가져오는 에러가 있으니까 그거는 못 고친다 하고 그냥 리더만 튜닝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리트리버의 성능을 개선할 시도도 디스트랙팅 패스지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이 논문에서 제가 리트리버 개선에 대한 접근은 따로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약간 이제 후속 연구에 해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